안녕하세요, 손머슴입니다. 저는 지금 정선 요량에 있고요. 오늘은 차박이랑 자전거를 타려고 여기 왔어요. 이 대길이에서 임계에서 다시 요량으로 돌아온 코스가 한 70km 되거든요. 뭐 중간에 임계로 가는 길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차도 별로 없고 그 경사도 완만해서 아주 타기 좋은 그 코스예요. 특히나 지금 계절에 오시면 정말 멋있는 풍경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풍경이 멋있는지는 제가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더운데 출발하는데 정말 춥습니다. 아까 날씨를 보니까 10도 후반인 것 같은데 벌써 쌀쌀해졌어요. 이상하게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또 좀 춥게 느껴지는데, 원래 자전거 탈 때 시작할 때 조금 춥다는 느낌이 딱 좋잖아요. 땀도 좀 덜 나고. 이 제가 멘트가 들어가는 롱폼 영상은 처음 만들어 보는데, 맨날 방구석에서 누워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찍은 거를 쉽게 보다가 직접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말하면서 가려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네요. 역시 상상했던 대로입니다. 롱폼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예전에 이 미니벨로를 한 2010년 초반쯤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0년 좀 넘었죠. 그때 당시 이제 블로그에 시행착오를 많이 좀 써놨더라고요. 뭐 라이딩한 기록이라던가 그런 걸 요즘 다시 봤을 때 좀 많이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옛날 기록을 보는 게,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나중에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인적이 거의 없다시피 한 도로인데, 그래도 말을 하는 게 조금 뭐 부끄러운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다른 그 쇼츠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좀 극내향인이거든요. 누가 들을까 뭐 그런 부끄러움이 있고 소심하게. 정말 진짜 다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얘기하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나마 저는 이제 이 인스타 360 고울트라로 최근에 사갖고 가슴팍에 달고 하니까 크게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도 뭐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거는 가끔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좀 뭐 이렇게 편하게 말하기 쉽지는 않네요. 이 대길이까지는 거의 평지 위주인데 평속이 한 13, 15 나올 것 같아요. 이 전체 코스가 오늘 목표로 한 게 70km 정도인데, 다음 맵에는 한 4시간 정도로 나왔었는데 저는 한 5시간? 이 정도 생각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미니벨로의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라고도 할 수 있죠. 힘들어서 빨리 못 가니까요. 평지 위주로 왔는데도 살짝 숨이 차요. 와, 진짜. 조용해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바람 때문에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미니벨로를 탄 지가 한 2010년 정도인가 탔으니까 이제 한 15년쯤 됐겠네요. 사실은 그 미니벨로에는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물건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는 다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좀 도난에 좀 더 강하지 않을까 해서 미니벨로를 선택했어요. 그것도 접이식을 샀겠죠, 당연히. 이제 사서 직접 이제 사용을 했을 때 몇 가지 느낀 바가 있죠. 처음에는 이런 조그마한 자전거는 그 약간 가파른 언덕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차로나 아니면 오토바이는 돼야 되겠다. 제가 예전에 2010년에는 50cc 그 오토바이를 타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언덕에서 빌빌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는 당연히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타보니까 생각보다 등판 능력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동네에 그 언덕이 많아서 자전거를 많이 꺼려 왔었는데 실제로 타보고 좀 놀라갖고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지뢰 겁먹고 내가 너무 이런 취미를 늦게 접하게 됐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좀 컸죠. 폴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폴딩을 했을 때 뭔가 좀 우리가 드래곤볼에서 호이포이 캡슐이나 아니면 뭐 트랜스포머처럼 완벽한 약간 접이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폴딩 미니벨로들이 접었을 때 좀 어설픈 모델들도 있고, 그리고 접이 관절이 있다 보니까 무겁고, 생각보다 접었을 때 부피가 좀 많이 커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접었어도 이거 좀 많이 귀찮다, 무겁고 부피도 크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당연히 뭐 풀사이즈 바이크 그런 거보다는 확실히 편했죠. 일단은 뭐
밖에 묶어놓는다는 전제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 폴딩에 대한 걸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래서 저게 미니벨로를 선택할 때, 이 폴딩 미니벨로면은 이제 사실 미니벨로면 자전거라 볼 수 있죠. 그래서 폴딩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폴딩과 자전거를 어느에 좀 중점을 두느냐, 그게 이제 선택의 첫걸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 있으니 폴딩에 먼저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은 자전거에 무게를 두느냐,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주행성에 중점을 둔 거는 그 다운 같은 20인치 406 사이즈, 주행성이 정말 좋죠. 뭐 451도 그렇고. 근데 폴딩은 크기가 좀 크고 접었을 때 좀 부피도 좀 있잖아요. 근데 성능은 워낙에 좋으니까 폴딩에 중점을 둔 거는 이제 브롬톤이나 그 당시에 이제 오리, 버디, 이런 3단 접이식 자전거들, 그런 게 되겠고요. 이제 자전거에 중점을 둔 거는 이제 406의 강자인 다온이나 뭐 지금은 턴,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먼저 제가 20인치 다온을 먼저 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온은 뭐 접이식 뭐 깔끔하게 접히죠. 아무리 반으로 접힌다 해도. 이 다온은 뭔가 올라운드, 그런 성격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여행이라면 여행, 아니면 뭐 동네 마실이면 마실. 폴딩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폴딩이라는 점에서 뭐 어디든 지하철 승차 평일 뭐 그런 거 다 가능하잖아요. 한 대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운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폴딩에서 조금 아쉬울 때가 좀 가끔 있어요. 이제 택시를 갑자기 타게 된다던가 할 때, 택시는 뒤에 그 가스통이 있잖아요. 가스통이 그 아슬아슬하게 좀 방해가 돼요. 뭐 어떻게 잘 넣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기사님의 시간이 또 소중한데 내가 최적의 위치를 찾거나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저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실어봤는데, 한 번은 커버를 씌워서 뭐 뒷자리에 탄 적도 있고, 한 번은 그냥 커버를 이제 받쳐갖고 그 트렁크를 살짝 연체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땐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뭐 전철도 조금 붐빌 때, 제가 물론 지방에 살아서 많이는 안 탔지만 조금 붐빌 때 좀 눈치가 많이 보였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럼 이제 그 폴딩에 중점을 둔 뭐 브롬톤이나 버디, 오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은, 뭐 버디나 오리는 제가 본 적은 있어도 산 적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브롬톤에 그 준해서 한다는 거는 그런 느낌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롬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2010년대 당시에도 한 방에 갈 거면은 브롬톤으로 가라,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운을 타는 입장에서는 호기심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내 자존감 폄하되는 느낌도 들고, 좀 많이 좀 궁금증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2014년식을 사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 확실히 그 폴딩은 좋아요. 폴딩은 진짜 뭐 말할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브롬톤을 보면은 접었을 때 정말 이렇게 단정해 보이고,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다운에 비해서 정돈된 느낌이 나고, 크기도 실제적으로 작죠. 그 작은 차이가 아까 말한 뭐 택시를 탈 때라던가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마음의 부담은 덜 하더라고요. 이때 접어서 좀 놔두면 예뻐서 그런가? 그런 느낌도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주행성을 보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저의 경우는 이제 내장 기어 6단 모델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무게도 무겁고 저항도 상당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미니벨로 선택할 거면 돈이 있느냐, 그리고 폴딩에 중점을 둘 것인가, 자전거에 더 중점을 둘 것인가, 이렇게만 생각해도 선택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뭐 글이라던가 영상을 예전부터 남겨야지 했어요. 근데 그게 10년이 벌써 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가장 큰 사건이 브롬톤 특허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유사 브롬톤이 쏟아져 나왔다. 예전에는 그래서 브롬톤은 워낙 주행 성능이 안 좋으니까 딱히 추천을 좀 하기 어려운데 가격도 비싸고, 유사 브롬톤이 나오면서 그 지금까지 브롬톤을 어렵게 선구자님들이 연구하셨던 그런 게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브롬톤이 예전부터 6단, 2단, 3단 뭐 이런 모델로 계속 버텨왔잖아요. 그나마 이제 티타늄 모델. 저는 솔직히 유사 브롬톤
그 터커가 아니었으면은 아직도 뭐 M6R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발전을 할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유사 브롬톤의 경쟁력이 워낙 좋으니까 자기들도 위기감을 느껴서 지금 다양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 유사 브롬톤이 정말 많이 팔렸죠. 뭐 그 비올리나 아니면 뭐 에이스오픽스 이런 것도 뭐 물론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스펙상으로도 정말 좋아 보여요. 그동안 뭐 브롬톤의 서드파티 제품으로 부품도 많이 좀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프레임은 물론 뭐 좀 아직 좀 믿기가 좀 어렵죠. 브롬톤조차도 티타늄 프레임은 좀 저는 신뢰가 좀 안 가거든요. P라인 또 그 절단 사고가 한 2번인가 있었고 그 이야기가 좀 많이 샜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유사 브롬톤을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좀 생각이 돼요. 그동안은 그래도 좀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게 좀 돈을 주고서라도 브롬톤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많았는데 이번에 그 에이소 픽스 프로 에어 프로인가요? 그게 나왔잖아요. 한 200만 원대 7kg대 그 무게를 좀 제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와, 그 정도를 브롬톤으로 하려면 T라인을 사서 1100만 원 정도 그 정도 해야 되나요? 못해도 700만 원 줘야겠죠. 그거를 이제 반도 안 되는 가격에 구현을 했잖아요. 물론 본체는 알루미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보통의 이렇게 장거리 투어를 가는 일은 거의 없고 생활차로 많이 타는데 뭐 승차감이 뭐 그렇게나 차이 날까 싶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까 그 폴딩과 미니벨로를 얘기할 때도 가장 큰 중요한 거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격에서 먹고 들어가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리뷰를 보니까 좀 첫 번째 제품이다 보니까 자가 정비를 해서 써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제품이 나오면은 저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뭐든지 첫 번째 나온 거보다는 두 번째나 세 번째를 사는 게 좋죠. 지금 1시간 정도 탔는데 15km네요. 15km. 지금 체력이 풀인 상태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지금 70km를 타야 되니까 못해도 5시간 이상은 타게 생겼네요. 이 미니벨로로 5시간을 탄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도로 위주로 잘 닦였으면은 뭐 진동에 대한 피로는 좀 덜 하니까 좀 낫죠. 아무래도 그늘이라서 좀 쉬었다가 가야겠네요. 이 인스타 360 고 울트라가 배터리가 좋아졌지만 이게 또 금방 좀 달거든요. 이 본체에 연결해 갖고 충전을 가끔씩 해줘야 됩니다. 좀 1시간 또 넘었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고 가야겠습니다. 이번에 산 이 르벨르라는 헬멧인데 꼭 이 야구 모자처럼 생겼죠. 근데 그래도 구멍이 적지 않게 있어서 통풍이 좀 될 줄 알았는데 통풍이 좀 아쉬운 편이네요. 무게는 정말 가벼워요. 근데 좀 약간 스티로폼 너무 같은 티가 난다 해야 되나? 좀 저렴한 느낌은 있네요. 다시 출발했거든요. 쉬는데 그 로드 타시는 분이 한 분 지나가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먼 데서 자전거인들끼리 지나가면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뭐 오토바이도 그렇지만. 근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좀 부끄러웠거든요. 눈 마주치는 것도 좀 너무 뻘쭘하고 인사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나이도 먹고 직장에서도 사실 성격상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젠 저도 모르게 먼저 인사를 하게 되네요. 사실 뭐 기분 좋죠. 뭐 서로 인사하고 이러면은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부끄럽긴 하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동호인까지 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동네 자전거 타는 그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나. 오히려 동네 할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에게 더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려요.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방금 어떤 분이 완전 이이신가 봐요. 화이팅 하면서 혼자 지나가시래. 좀 부끄럽다. 거기 인사를 했는데 화이팅에 대한 대답을 못했어요. 좀 당황했어요, 솔직히. 아직 평지긴 한데 조금 후벼서 약간 체력을 좀 조금씩 온전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이 구형 브롬톤이 이 토끼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냥 일반 자전거 레버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 토끼기가 이게 뭔가 그 바엔드라고 하나요? 약간 뿔바 같이 이렇게 요즘 많이 안쪽에 다시는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면 돼요. 아, 좋죠.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고 다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브롬톤을 정비할 때, 그 브롬톤만이 아니죠, 자전거를 일반적으로 정비할 때 길에나 뭐 집에서 눕혀놓고 뒤집어서 이렇게, 눕히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토끼기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만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예 새 변속 레버를 사서, 그 레버를 갈진 않고 레버를 분해해서 이 레버 부분만 좀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구형이다 보니까 순정을 파는 데를 못 찾겠어요. 이제 부러지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중고장터에라도 구한다고 올려야 되나, 아니면 뭐 순접으로 붙여야죠. 와, 저기 막 뱀이 죽어 있고 이런데, 사실은 이 차를 타고 막 생생 지나갈 때는 뭐 벌레가 죽는지 뭐 동물이 죽는지, 물론 뭐 고라니 이런 거는 워낙 크니까 티가 잘 나겠죠. 뱀 같은 거는 좀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은 길에 벌레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고속도로 탈 때 날파리를, 차를 많이 맞아서 뭐 지저분해지는 그런 것만 봐도 차에 치여 죽느니 벌레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물론 뭐 사람들이 옆에 있고 해서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이제는 말이 좀 어느 정도 나오네요. 물론 뭐 자꾸 물론이라 해? 물론을 몇 번째 했을까? 여튼 뭐 좀 익숙해지는 거죠. 쓸데없는 얘기도 많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니까 좀 덜 지루한 것도 있긴 있네요. 아직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다리가 힘든 것보다는 브룩스를 안장을 잘 쓰다가 지금 그냥 약간 그냥 갈색 그 인조가죽 안정은 넘어왔는데 엉덩이가 슬슬 아프네요. 어떡하지? 이 자전거를 타면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급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는 약간 그 긴장과 설렘, 신남 이런 걸로 시작하다가 조금 이제 가다 보면은 약간 좀 힘든데, 그래 이 정도야 뭐 내가 운동이니까 해야지, 뭐 이 정도야 그럼 꼭 할 수 있어, 이런 느낌 들다가 이제 더위라던가 언덕을 만나면은 내가 이거 왜 나왔고 이 고생이냐, 이런 걸 하고 또 다시 이제 평지나 뭐 이렇게 시원한 곳으로 왔을 때 다시 힘들다 힘들어 이런 생각밖에 안 남죠. 그러다가 이제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생각하면 그래 즐거웠어, 정말 보람차, 다음에 또 가야지, 이런 생각의 반복이란 말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 여기 경사가 은근히 있네. 예전에 분명히 평지 거의 위주였던 것 같은데 당황스럽네. 천천히 올라가면 되죠. 힘들면은 끌면 됩니다. 오정 타 있는 데까지 왔네요. 잠깐 안장에서 내렸는데 그 잠깐 사이 안장이 엄청 달궜어요. 지금 엉덩이 진짜 뜨거워요. 날 뜨겁다. 나 처음에 출발할 때는 춥다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어요. 큰일 났다 이제. 그래도 이게 색이 이상하지만 이게 살려고 이 색을 사긴 했거든요. 근데 그 자외선 차단 옷이라고 알리에서 파는 건데 좀 사봤어요. 뭐 가격이 10,000원 초반 줬나? 근데 괜찮더라고요. 사실 자전거 탈 때보다는 등산하고 할 때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후드도 달렸거든요. 제가 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코스에 대한 글을 이 블로그에 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여기 무슨 서킷인 줄 알아. 여튼 그 아까 저렇게 키로수가 1km마다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거리를 이렇게 1km마다 알려주는 건 좋은데 자꾸 그 1km마다 자주 알려주니까 시계를 약간 자주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 시간을 뭔가 기다릴 때. 그럼 시간이 진짜 안 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난다고 적었더라고요. 대기 상거리까지 왔네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넘은 건데 평지 위주로 왔는데도 힘드네. 이제부터는 오르막인데 큰일 났네요. 괜찮을까? 엉덩이가 안 아프면 그냥 억지로라도 갈 것 같은데. 10초네 10초. 어우 깜짝 놀랐네. 완만한 언덕인데도 벌써 2단을 쓰고 있네요. 제가 좀 소녀다리라서
40T에 74T인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와, 만약에 44T나 이랬으면 벌써 기어가 다 털린 거죠. 쉽지는 않네요. 오랜만에 타서 그럴까? 와, 제가 말이 많이 줄었는데, 절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 이제 할 말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33km 탔는데, 원래 국토종주하고 막 이럴라 했는데, 그냥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나도 안 지치죠. 쉬어야 돼. 와, 오르막 시작이다. 진짜 힘든데. 이게 2단이라 갖고,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아마 저 위에서 끌봐 할 것 같아요. 끌봐 하고 말지. 끌봐 하면 편해. 걷는 것도 그래도 한 4km는 되네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성목 같은 게 있는 데서 1차 어필이 끝나고 아마 제 기억에는 한 단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고단까지 쭉 내리막이거든요. 조심해서 내려가야겠습니다. 이 세로줄 가 있는 게, 진짜 위험해갖고, 겁나. 핸들 막 털려. 천천히 가야 돼. 이 미니벨로가 바퀴 얇아갖고, 저희 마을회관까지 계속 내리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역풍이 심해서 그런지 밟아야 되네요. 역풍 진짜 심하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걱정이에요. 임계까지 넘어가는 길이 차가 좀 많이 다니거든요. 좀 위험한데 천천히 조심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로마트는 물 닫았네. 이제 임계에서 요량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까지도 힘들었네요. 원래 이렇게 요량이나 임계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간 적도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주를 하게 됐는데 괜찮겠죠? 제 기억에는 그렇게 코스가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일단 한번 가봐야겠어요.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있었는데 완전 위험하게 도로로 왔네. 이런 고즈넉한 시골길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과는 거의 다 따셨네. 이거 바람이 뭔가 임계로 갈 때랑은 또 반대가 돼서 또 다시 역풍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생긴 게 그 액션캠 배터리가 없어요. 제가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케이블이 없네요. 아이폰이 제가 아직 라이트닝 케이블이라 갖고 USB-C 타입이 없네요. 충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데만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많이는 못 담을 것 같습니다. 경치 좋죠? 여기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보다는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 계절에 오면 그 수수밭이 많거든요. 수수밭 진짜 예쁘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수밭. 내리막 너무 빠르다. 수수밭. 예전에는 그 메밀도 많았거든요. 근데 한 5, 6년 전에 왔을 때도 메밀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다 이제 안 하시나 봐요.
새끼 따로 뜨는, 야, 일로 와봐. 야, 너 뭐야? 일로 와. 여기 코스가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자전거를 타기 좋아서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해빙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좀 낙석 위험이 있는 데라서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경치가 좀 끝내주거든요. 물은 사실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 좀 혼탁하죠. 이렇게 막 절벽도 있고 보는 맛이 있어요. 여기 또 어필이 나왔네. 아, 맨날 내려가만 가던 데인데 이 반대로 오니까 어필이 됐네. 저 위에 산불초소가 있거든요. 아, 생각보다 높네요 이게. 그래도 끌바 안 하고 어떻게 올라왔네. 근데 드디어 액션팟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아, 액션 캠. 이 고울트라가 배터리 러닝타임이 많이 늘었는데도 그렇게 아주 오래 가지 못하네요. 여기 아마 마지막 어필이 싶은데. 전 티슈 샤워를 다 마쳤고요. 아, 지금 사실은 정선에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먹을 걸 사와서 다시 거기서 자거나 하려 했는데, 오늘 그 아리랑제라고 정선에서 가장 큰 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선에서는 못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가서 먹을 걸 사갖고 일로 다시 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아마 강변으로 가면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와, 좁은 집에 살려니 쉽지가 않네요. 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많네. 아, 저는 물티슈 샤워를 다 했고요. 속옷도 다 갈아입었습니다. 옷도 다 갈아입고요. 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갖고 밖에서 보일까봐 좀 조마조마하긴 했는데 잘 씻었어요. 이제 뭐 개운합니다. 그 전에 제가 쇼츠로 보여드린 그 가스비? 그 데오드란트 티슈로 씻었거든요. 아주 시원하네요. 아, 오랜만에 해보는데 역시 할 때마다 사실은 뭐 좀 좁은 차 안에서 뭔가 싶기도 해요.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아무리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갖춰놨어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번거로워요. 네, 뭐 그런 걸 즐기는 게 또 차박이라 할 수 있죠. 차가 좀 많이 밀리겠는데? 차 될 때가 있으려나? 안 되겠다. 오늘 잠자리는 여기로 해야겠네요. 사실 정선장에 갔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잠깐 들렸다가, 사실은 제가 술을 잘 안 마시는데 그래도 뭐 유튜브 촬영하고 이러니까 캔 하나 사왔어요. 아사히. 뭐 4개를 사면은 사실 더 싼데 가져오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비싸더라도 한 캔 5,000원짜리 샀습니다. 일단 잘 세팅을 하고 뭐 밥하고 해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사실 커튼을 크게 안 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앞에 유리만 가려도 상관은 없거든요. 한번 쳐볼까요? 오랜만에?
앞뒤로 다 이제 겨울에는 보온이 되니까 또 다 쳐야겠죠. 자, 이제 커튼을 쳤죠, 앞에를. 조명이 떨어졌네. 아이고. 나머지 커튼도 한번 쳐볼게요. 옆은 처음 쳐보네요. 근데 이제 앞이랑 뒤만 쳤기 때문에 앞도 옆으로도 쳐보죠. 와, 많이 돌려야겠다. 길이가 꽤 길어야 되잖아요. 물도 하나 사왔어야 되는데 물을 안 사왔네. 유리창만 가리면 되죠. 다른 거 있습니까? 위에가 좀 이렇게 낮네. 스텔스까지는 안 되겠네요. 누가 있다는 거 티가 나는 세팅입니다. 일단 이 식기 전에 한잔 해야겠네요. 차가운 게 식기 전에 먹을게요. 와, 카이지 한 장면 같은데? 스며든다. 카이지 지하 갔을 때 생각난다. 와, 장난 아니다. 홈런볼. 물을 왜 안 샀지? 혼자 나오면은 이 소심이들 특히 생각이 정신이 없어. 사실은 전에 그 부직포로 된 암막 그런 유리창에 붙이는 게 있어요. 다른 업체에서 산 게 있는데 그거를 붙이고 이 커튼을 쳐야 좀 제대로 스텔스가 되겠네요. 그동안은 뭐 스텔스를 그렇게 추구를 안 했거든요. 그냥 뭐 자면 자나 보다 했는데 예전에 한번 자다가 이제 깼는데 뭐 커플이 웃으면서 갑자기 딱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코를 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다가왔는데 이제 제가 깼죠. 그래갖고 막 후다닥 도망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우, 손목 나가겠다. 한 잔 더. 이제 뭐 술을 마셨으니 꼼짝 못 하겠네요. 여기 뭐 자던가 해야지. 뭐 달라고 오긴 했지만 여기는 빼박입니다. 못 가요. 자, 됐네요. 나름 뭐 아늑합니다. 뭐 하나 하는 것도 힘들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어우, 덥다. 선풍기 틀어야겠다. 어우, 시원하다. 그리고 슬슬 허리가 아프네요. 미니멜로는 피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 와, 완전 썸네일 강인데? 아이고, 완전 썸네일 각이야. 다 먹었으니까 이제 딴 걸 먹어볼까요? 이게 제 간식 주머니거든요. 식사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다이제도 있고 누룽지도 있고 뭐 육포도 있고 커피. 자들어 커피야. 이 시래기 된장국. 해장국은 안 가져왔나? 네. 해장국을 좋아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일빵빵이 파운드 케이크도 있어요. 뭐 굶어 죽을 걱정 없다. 근데 물 안 샀네. 물 조금 있네. 조금. 육포나 하나 먹을까요? 쟁링스.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근데 보통 육포 우리가 먹는 거랑 좀 맛이 다르고 그냥 햄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취향일 수도 있죠. 저는 뭐 가리지 않습니다. 소세지는 햄냄새. 아니, 예전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좀 타고 나면은 배가 진짜 많이 고팠거든요. 그 겁쟁이 페달에도 그런 묘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오노단가요? 그 주인공이 뭐 이렇게 자전거를 많이 탔는데 옆 동네까지 가서 뭐 그 오타쿠 짓을 하느라고 옆 동네까지 갔는데 어쩐지 뭐 밥을 많이 먹더라, 이런 묘사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만큼 채워 넣어야 되니 배가 많이 고픈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자전거 타서 배가 크게 안 고픈 것 같아요. 뭐 목도 그렇게 마르지 않고 체질이 바뀌었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파워젤 같은 걸 꾸준히 먹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배는 안 고픕니다.
지금 또 뭐 이렇게 배가 뭐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먹으려고. 그런 타입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마지막에 먹기보다는 술을 먹고 마지막에 안주를 먹어서 술 맛을 지우는 편인데, 사람 따라서는 안주를 먼저 먹고 술을 마지막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트렉스가 좋은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키가 181 좀 넘거든요. 이렇게 근데 앉았을 때도 머리가 좀 닿긴 하지만 이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팰리세이드, 뭐 산타페, 뭐 소렌토 이런 것들도 다 단순 평탄화 했을 때는 머리가 다 닿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이러고 있거나. 근데 이 차는 소형 SUV의 이제 초기 모델 그런 거라든지 SUV의 뭔가 성격을 많이 떠갖고 이 위에도 좀 넓은 편이에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안 닿는 게 진짜 메리트다. 그래서 이 차를 별로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밥을 먹을 생각이 없으니까 좀 휴식을 취해볼까요? 중년 남성들 스스로 이걸 좀 사셔야 돼요. 중년뿐만 아니죠.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게임 테크트를 밟고 오신 분들이라면은 이 스위치를 무조건 사야 되지 않나. 굳이 2가 아니더라도 오늘 사야 된다. 왜냐면은 이 디아블로2, 와, 디아블로2 이것만 있어도 진짜 뽕 뽑습니다. 진짜 이 옛날에 디아블로2 안 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 PC방 다니는 세대라면 와, 이거를 이제 이동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으리라고는 뭐 상상을 했었나요? 뭐 하다못해 PC로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할 생각을 했지, 이런 콘솔로 할 수 뭐 그런 거는 상상도 못 했겠죠. 인터넷 없어도 돼요. 그냥 혼자 소소하게 해도 재미있어요. 아이템 이렇게 모으는 재미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고 창고에 지금 진짜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뭐 좋은 건 없어요. 아무래도 디아블로가 폐지 수집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30, 40대 아니면 뭐 20대도 이 디아블로2를 재밌게 즐겼다면 꼭 이걸 사시라. 디아블로2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물론 디아3도 있어요. 근데 디아3는 한 번도 안 했어. 사놓고 디아2랑 3를 같이 샀는데 3는 한 번도 안 했어요. 2만 했어. 피곤해서 정신없이 왔네요. 벌써 7시가 됐네. 배는 아직 안 고픈데 체력이 달리는 거 보니 그래도 조금 먹어야겠죠? 누룽지랑 시래기 된장국 이거 좀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뭐 누룽지 2개까지는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차 안에서는 화기를 잘 안 쓸라 그러거든요. 공기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해서. 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반합보다는 그냥 컵에다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숟가락만 꺼내야겠다. 이게 딱 맞춰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반합을 쓸 수밖에 없네요. 컵으로 하려 했더니만 너무 작아요. 컵이 너무 작았고 못 올립니다. 반합도 이거 좀 아슬아슬한데요. 금방 끓겠는데? 이 집 된장국은 정말 일품이란 말이야. 국물도 뻑뻑하고 고기는 안 들었어. 자다가 이거 예약을 못했네. 7시 넘으니까 뭐 어림도 없네요. 아직도 사이트 대기가 뜨네. 잘 먹었네요. 이 정도면 됐죠. 이제 다 치웠고요. 정말 할 게 없네요. 할 게 없어. 자전거 때문에 그런지 완전 피곤합니다. 근데 또 잠은 안 와요. 저 일어났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시계가 안 맞네. 5시 24분입니다. 20도인데 조금 쌀쌀하네요. 아직 해 뜨기 전이고 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좀 깨다가 정리를 하고 떠나야겠습니다. 또 잤는데 비가 오네요. 방충망 쳐놨는데 빨리 걷어내고 짐 싸서 집에 가야겠습니다.
아, 일로 가면 안 되는데. 아, 어제는 처음에 저녁에는 제가 갔다 와서 맥주 한 캔하고 잠깐 잠을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한 11시까지도 잠이 안 왔는데 어떻게 그냥 좀 눈을 감고 있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한 새벽 4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이르고 해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다가 다시 누워서 다시 또 잠 들었는데 그때 아주 잘 잔 것 같아요. 지금 한 2-3시간 더 잤는데 조금 춥긴 했지만 잘 잤습니다. 이렇게 자전거를 힘들게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차박을 한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촬영하면서 롱폼을 좀 처음 찍어 보려고, 사실 이것도 그동안 구상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대본을 짜진 않았어요. 그렇게 촬영하려니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네요. 그냥 즉흥적으로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영상을 만드는 거는 진짜 고수의 영역이라는 걸 느꼈고, 저 같은 초보는 좀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해갖고 그대로 따라가야 좀 제대로 된 한 편이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멍 때리다가 이 타이밍에 뭘 찍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놓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찍은 영상들을 휴대폰으로 옮기고 있는데 초반부터 가로로 찍어야 되는데 세로로 찍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 360 고울트라가 이제 가슴에 자석 펜던트로 거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떨어지지 말라고 세이프티 코드를 달고 있는데 그 줄이 화면을 이렇게 흔들면서 가린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완전 망했다. 지금 뭐 집에 가서 편집을 해보겠지만 제대로 된 한 편이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진짜 맨날 상상만 하고 있는 거를 실행한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진짜 맨날 집에서 편하게 보는 그 영상들 노력이 얼마나 들어갔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뭐 물론 제가 그걸 더 편하게 그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 쉽게 여행 다니면서 쉽게 찍고 돈 버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거는 이런 진짜 도로 하나하나 만드는 것도 그 담당자 노고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런 걸 좀 생각하거든요. 그 영상조차도 쉽지가 않다. 이 쇼츠를 만들 때랑은 또 다르네요. 제가 쇼츠를 그래도 좀 뭐 몇십 개 만들어 봤는데 그때도 뭐 이거 촬영했었는데 놓쳤네 뭐 이런 순간들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다시 찍으면 돼 뭐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 롱폼은 또 자전거 타고 이러는 거는 뭐 다시 가서 찍을 그런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어찌어찌 쇼츠 만들 때도 보면은 뭐 찍어 놓은 걸로 어찌어찌 다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퀄리티가 낮고 뭐 그렇죠. 이 롱폼도 뭐 이번 편을 어찌저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뭐 제대로 된 영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일단은 공개된 플랫폼에 올리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이런 걸 올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좀 이기적이게도 개인적으로는 그래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야, 나의 옛날에 어설프던 경험 이런 거라 생각하고 잘 보관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 미니벨로에 대한 얘기에 너무 좀 횡설수설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폴딩 미니벨로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 그 가격이지만, 폴딩 미니벨로에서 폴딩에 중점을 두면 버디, 오리, 브롬톤 이런 종류를 사는 게 맞고, 미니벨로라는 이제 자전거라는 거에 중점을 두었으면은 다운 같은 걸 사는 게 맞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에 국한된 얘기고, 요즘은 이제 유사 브롬톤이 외장 뭐 7단 뭐 이런 걸로 워낙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다운형 미니벨로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안 했던 얘기를 좀 더 보충하자면은, 근데 이제 유사 브롬톤이라 해도 가격이 좀 비싼 감은 있어요. 오리지널인 브롬톤을 따라가서 그런지 사실 그냥 생활차급으로 보이는데도 기본이 한 7, 80만원? 그 정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직도 다운류 폴딩들은 그 가격이 상당히 착하거든요. 요즘 분이 그 보드워크를 따라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보드워크가 그냥 다운 그 네오스라고 전용 드레일러의 뭐 7단, 그것도 이제 그런 다단화를 지원하지 않는 휠로 나와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9단 이상이 나와 있고, 이제 무게도 좀 더 가볍죠. 그리고 이제 뭐 안장이라던가 뭐 그립 같은 것도 그 보드워크가 가진 그 레트로함, 그런 것도 잘 살려서 나오고, 비용이 예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절약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 보드워크가 제가 옛날에 2010년에 샀을 때 당시에도 한 35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그거의 업그레이드 모델이 뭐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한 50만원대? 이 정도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 상당히 지금 다운유가 가성비는 여전히 좋다, 그리고 주행성도 좋다. 근데 폴딩 어차피 아쉽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비싸더라도 유사 브롬톤을 사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